사람들이 왜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줄 알아? 글쎄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달은 소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문이거든. 달이 문이라고? 그래서 달의 영어 이름이 Moon, M-O-O-N, 문이잖아. 달을 보면서 계속 할 수 있다 주문을 외우면 그 간절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꿈?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보름달의 마술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이루고 싶은 간절한 내 마음이 일으킨 기적이겠죠. 김묘선의 FM 모닝 쇼. 안 돼, 하지 마 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야 빨리 가지 마. 누군가를 생각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안 돼, 하지 마, 명령조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럴 땐 하지 마 대신 이러면 어때? 이건 어떨까? 라고 하면 훨씬 부드럽게 전해진다고 해요. 가령 뭐 이런 거죠. 하지 마 대신 이거 해보자. 그쪽으로 가지 마 대신 이쪽으로 가볼까? 빨리 가지 마 대신 좀 천천히 가자. 오늘 같은 날 비 조심해 대신 우산 꼭 챙겨 나가자. 오는 날 아침은 언제나 내 맘은 설레게 해. 우연히 내 우산과 똑같은 빨간 우산 웃음
그렇죠. 명령조보다는 권유형이 훨씬 더 듣기 좋잖아요.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도 부드럽고요. 자, 오늘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네요. 김건모 빨간 우산입니다. 친구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왜 한쪽이 뭉클해질 그럴 때가 있죠. 오늘은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신 은주씨. 눈이 왔으면 했는데 비가 와요. 그래도 파이팅 하신 분은 5486님이고요. 돌아가신 아버님 생신이라 혼자 산소에 다녀온다고 내 편이 그러네요. 나이가 드니 생전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는 듯 합니다 하신 분. 네, 전주원 씨.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해 하셨는데 빗길 잘 아버님 만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아들한테 자주 쓰는 말인데 이제부터는 꼭꼭 씹어먹으면 어떨까? 소화도 잘 되고 배도 부릴 거야. 이렇게 해볼게요 하셨어요. 바로 응용 들어가신 은하씨. 오늘 정월대보름이죠. 그 인사가 많아요. 네, 여명 씨도 은희 씨도요. 새벽길 김건모 노래 생각나는데 김건모 씨 노래 나오니 기분 묘하다는 인택 씨. 최재현 씨도 누나 오늘 오프닝 곡이 통했어요 하셨어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였던 둘째 성원이의 생일입니다. 늘 유쾌하지만 아빠의 좋은 점인 까칠함을 그대로 닮아서 참 키우기 힘든 녀석. 네. 아무래도 지금 도 닦으신 저희 어머니 마눌께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될 듯 합니다 하셨는데, 네, 성원이 오늘 성원이 앞으로 준비된 선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이만큼 받고 자라는데요. 구미도 비 많이 와요. 최현지 씨. 우산 챙겨서 출발요 하신 분들 신기선 씨예요. 우정원 7살 생일입니다. 3남매 중 첫째. 사랑을 다 뺏겼다고 느끼고 있던데 정원아 네가 최고야. 아빠가 사랑한다. 네, 우인택 씨. 또 오늘 이복희 씨도 생일이래요. 많이 축하해주세요. 복희야 생일 축하한다 하신 분은 김용기 씨고요. 자, 오늘의 1등 한번 보죠. 오늘의 1등은 쭉 내려와서 7시 땡 시간 맞춰 보내신 분은 김인봉 씨네요. 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승철의 넌 또 다른 나 광고 다음 곡으로 준비합니다. 2등은 최재영 씨, 3등은 기분 좋은 하루 김수명 씨고요. 4등은 박정환 씨, 오늘의 5등은 정현태 씨예요. 6등은 변창섭 씨, 7등은 박효진 씨, 8등은 김상덕 씨, 9등은 양은득 씨, 오늘의 10등은 박학봉 씨. 정월 대보름과 우수, 게다가 비 오는 화요일입니다. 김지영 씨, 오늘 절기로 우수네. 우수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그러니까 봄이 그만큼 다가온다는, 다가왔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니 오늘 진짜 비가 오네요. 그 외에도 문동성 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치원 졸업 축하해달라고 아빠가 사랑한다고요. 또 성숙 씨, 정민 씨, 학도 씨, 오늘 힘드신 분들 힘내십시오. 영순 씨, 상준 씨, 현영 씨, 은현 씨, 세욱 씨, 이낙 씨, 경희 씨, 상훈 씨, 성일 씨, 미경 씨, 강희 씨, 또 자은 씨, 은동 씨, 춘교 씨, 정곤 씨, 태식 씨, 대현 씨 벌써 2kg 빠졌어요. 다이오 8일차 잘하고 계시네요. 네. 또 성철 씨, 병락 씨, 주희 씨, 8773님 등등 많은 분들 출첵 도장 쾅. 자, 여러분, 화요일 1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한 줄 브리핑, 2부는 역사 이야기, 3부는 기꺼이 퀴즈, 4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준비할게요. 그 전에 일부에서 준비하는 선물은 아이스 스케이트장, 실내락 아이스 스케이트장, K2 비행장 옆에 있어요. 입장료, 링크 사용료, 스케이트 대여료 모두 무료고요. 한 분께 넉 장을 준비합니다. 문자 머리에 아이스 석자 적어주시면 돼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한 분께 넉 장의 티켓을 준비할게요. 아타모니쇼 1, 2부, 경북대구 한해협동조합 한우왕 신라식품, 대구 축산농협 80상강 한우 퍼시스, 지음주택건설, 칼라디움 AW호텔, 청우 DA 주식회사, IS동서 대구은행,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SJ 서울보증 B&B 커뮤니케이션즈, 대구 테크노파크 공동 제공으로 함께해요. 나른한 햇살이
사소한 일들로 많이도 다퉜지.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 작은 어려움도 같이 염려해줬고 속 깊은 대화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야. 알아주길 바래. 넌 또 다른 나인 걸. 세상 끝에 홀로 버려진 나를 어느새는 다독거렸지. 헤아려주고. 그래 나 살고픈 이유는 바로 너. 세상 끝에 홀로 버려진 나를 어느새는 다독거렸지. 헤아려주고. 그래 나 살고픈 이유는 바로 너. 너무 오랜만에 만나봤던 곡이죠. 네, 이승철 넌 또 다른 나였어요. 보름이라고 나무를 준비했는데 제가 해서 그런가 진짜 손맛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요. 맛이 그닥 분명히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해봤는데 엄마 손맛은 1도 안 납니다. 박준아 씨. 네, 맛있을 거예요. 내가 한 요리 만드는 과정 거치고 나면 뭐 입대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모든 음식이 좀 그래요. 남이 해줄 때가 더 맛있는. 엄마 닮았으면 손맛도 있을 거예요. 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산 나들목 가기 전 쪽 3km 전에 지금 25톤 화물차 고장차 서 있다고요? 조치 중이라는 제보가 있네요. 이영두 씨의 제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산 나들목 가기 전 쪽 25톤 화물차 고장차 소식이 있습니다. 비 오네요. 토끼 가족들 안전운전요. 장복희 씨. 내 더위 사가라는 이명배 씨. 아싸! 네, 이건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우리 모닝 가족들 더위를 다 살게요. 네. 저한테 파세요. 네. 저한테 파세요. 제가 사죠 뭐. 한 사람이 맡아서 더운 게 낫지 않아요? 그죠? 네. 오늘같이 겨울비가 내리는 아침 당직이라 아침 일찍 우산 쓰고 출근하고 있어야 하신 김분현 씨도 파이팅입니다. 이제 이걸 겨울비라고 해야 돼요? 봄비라고 해야 돼요? 네. 어제 저녁에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인종차별 관련 실화 영화였대요. 근데 애들이 막 광분하면서 같이 막 화를 내다가 마지막엔 또 희열까지 함께 느끼는 벌써 이렇게 큰 건가요? 신정두수 씨. 네. 그렇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사건 사고에 대해서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뭐 드라마나 영화나 함께 볼 때 공감력이 대충 사람 나와졌다 이렇게 왜 어렸을 때는 1도 모를 때랑 다르게 야 이제 이런 걸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는구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부쩍 큰 듯한 느낌. 영심이 막내딸 주현이 유치원 졸업이라고 이성일 씨가 언제 이렇게 겁나 싶네요. 주현아 이모가 졸업 축하해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아이스링크 티켓은 행운의 주인공
엄마 아빠 맞벌이로 겨울에 눈썰 매장 한번 못 갔어요. 네, 저희 될까요 여신 최기업 씨께 선물을 준비해 드릴게요. 또 있어요. 롤링볼 뮤지엄 대구전 3월 31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기획전시실 01레일 형태의 길을 굴러가도록 만든 움직이는 조형물이죠. 세계 작가들의 작품들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요. 또 체험도 가능합니다. 문자머리에 볼 이렇게 한 글자 적어주시면 돼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한 번 보면 두 번 더 보고 싶어 두 번 세 번 보면 너를 더 안고 싶어 너와 coupling 손에 끼고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난 매일매일 봐도 난 더 좋아져 두 번 세 번 나의 볼을 꼬집어봐도 마치 dreamy 꿈을 꾸는 듯 생각만 해도 난 미소가 Mr. Chu 입술 위에 Chu 달콤하게 Chu 오매난 힘이 풀려 내 맘 흔들어 난 흔들어놔요 I'm falling for your love you 입술 위에 Chu everyday with you 널 보면 내 눈이 감겨 몰래 살짝 다가와 또 키스해줄래 내 꿈결 같은 넌 나만의 Mr. Chu 부드러운 감촉 잊을 수 없어 화끈거리는 내 얼굴 빨개지는 걸 It's so lovely 사랑스러워 난 네가 자꾸만 좋아져 Mr. Chu 입술 위에 Chu 달콤하게 Chu 오매난 힘이 풀려 내 맘 흔들어 난 흔들어놔요 I'm falling for your love you 입술 위에 Chu everyday with you 널 보면 내 눈이 감겨 몰래 살짝 다가와 또 키스해줄래 내 꿈결 같은 넌 나만의 내 소원을 들어줘요 영원한 사랑이라주게 짜릿짜릿한 느낌 절대만 변하지 않길 평생 나만 바라봐줘 Mr. Chu 입술 위에 Chu 달콤하게 Chu 오매난 힘이 풀려 내 맘 흔들어 난 흔들어놔요 I'm falling for your love you 입술 위에 Chu everyday with you 주는 눈이 감겨 몰래 살짝 다가와줄래 내 꿈결 같은 넌 나만의 Mr. Chu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 5.18 망원 파장이 어제 열린 한국당 대구 연설회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윤리부 회부 결정을 한 김병준 위원장을 향해 당원들의 거센 야유가 장시간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망원에 대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라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제 늦은 오후 미국 측 의전 담당인 월시 부비서관을 만났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물밑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시가격 축소로 지난 14년간 덜 거친 보유세가 7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현관문과 냉난방, 조명까지 원격 조종하는 스마트 아파트가 해킹에 여지없이 뚫리고 있습니다. 단지를 통제하는 서버에 침입해 집주인 몰래 내부를 촬영하고 전기요금을 0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오면서 구름 사이로 달을 보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대구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이었습니다. 낮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이슬만 뿌려놓고서 밤이 되면 더욱 커지는 시계 소리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있네. 이 밤 빗줄기는 언제나 숨겨놓은 내 맘에 비를 내리네. 떠오는 아주 많은 시간들 속을 헤매이던 내 맘은 비에 젖는데 이젠 젖은 우산을 펼 수는 없는가. 낮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슬픔만 뿌리고 있네. 이 밤 마음속엔 언제나 남아있던 기억은 빗줄기처럼 떠오는 기억. 진짜? 우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잘 몰랐던 이야기 오늘 만나면 더 재밌어요. 한국사 전문 강사 오늘도 김옥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 많이 오더라고요. 그쵸? 네. 오늘 정월 대보름이면서 우수입니다. 그래서 전주원 씨는 안 먹으면 섭섭할 것 같아 오곡밥 대신 약밥과 나물 좀 했어야 하셨는데 이게 좀이 아니라 손이 정말 많이 가. 큰일 하셨는데요. 그리고 꼭 명절 끝에 이 대보름이 붙어 있어서 네. 또 한 번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물을 또 맞아요. 하고 그죠? 네. 네. 며칠째 아들이 전화가 안 돼요. 감독한테 깨지고 있는 건지 내일이면 오는데 걱정입니다. 하신 변정희 씨. 무소식이 희소식이 이럴 때 통했으면 좋겠네요. 박은희 씨는 5년 동안 전업주부하다 새로운 곳으로 일하러 가신다고 파이팅 응원해드리고요. 자, 오늘 롤링볼 티켓 받으실 분은 두 아들이 국립대국어학관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는 길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 하신 6127님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오늘 이제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이 지난 시간이었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 고려의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광종의 아들이었던 5대 경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경종이에요. 광종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었는데요. 당시에
자신의 조카, 즉 위에 혜종과 경종의 아들까지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의심이 더 심해져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경종에 대한 의심도 굉장히 깊었다고 하는데요. 본인 아들한테도요? 그렇죠. 혹시나 호족들이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아들 경종을 지지하면서 힘을 키워서 광종 스스로를 위협할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불행하게 살았네요. 불쌍하죠. 네. 이런 아버지의 광종 의심 때문에 어린 경종은 늘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아버지 광종이 이 경종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종의 동생이었던 효화태자가 어린 나이에 그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이을 유일한 이제 사람이 바로 경종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의심을 거두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이제 대를 이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975년에 이제 광종이 죽자 경종이 고려의 5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네. 이 경종은 아버지 광종의 그런 공포 정치가 싫었던지 광종 때 귀양 갔었던 신하들을 모두 풀어주고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일명 복수법이라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데요. 복수법이 뭐예요? 네, 광종 때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공신이나 호족들의 후손들에게 네. 너희들이 복수, 즉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수법이요? 네네. 네. 그래서 아버지 광종이 강하게 눌렀었던 이 호족들 다시 힘을 또 키우게 됐던 그렇겠네요. 계기가 왜냐면은 되었습니다. 억압당하고 살았는데 지금 복수가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는데요. 네. 결국 이렇게 호족들의 복수하는 과정에서 그만 태조 왕건의 아들들까지도 그만 살해당하게 됩니다. 올라가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었던 이제 경종이 이제 복수법을 거두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경종은 사실 토지개혁법이라고 하는 전시과라는 것도 실시했었고요. 나름의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정치를 멀리하고 뭐 술과 여색을 즐겼으며 또 뭐 그 바둑에 몰두했다는 그런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경종에게는 모두 5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5이에요? 네네 많죠. 그런데 5명의 부인이 모두가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는 치면 근친혼이 많죠. 네, 네. 맞아요. 근친혼이었었는데요. 특히 이 세 번째 부인 헌해왕후와 네 번째 부인이었던 헌정왕후는 서로가 또 자매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언니 동생이었네요. 그렇죠. 특히 뭐 언니였던 헌해왕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종과의 사이에서 유일한 아들까지 낳게 되었는데요. 네. 이후에 경종이 뭐 바둑에 몰두하다가 그만 병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술과 여색도 즐겼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종의 아들이었던 이 그 아들 당시에 2살밖에 되지 않아서 왕위에 오르지 못했었고요. 네. 대신 사촌이었던 성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종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부인이 이 성종의 친여동생이기도 합니다. 복잡하죠. 그 사촌이었던 네. 자매와 이제 이 왕이 결혼을 했는데 네. 이 왕이 죽고 그 뒤에 왕을 이은 사람은 이 자매 오빠인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고려 초기는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서 말했던 근친 간의 그렇죠. 혼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끼어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종 때 이 앞서 말했던 경종의 세 번째 부인과 네 번째 부인 이 자매들이 고려 최대의 성 스캔들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음악 듣고 음악 듣고 듣겠습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경종이 부인도 많았는데 그 부인들 중에는 자매도 있었다는 것. 네. 그리고 신기하게 그 부인들의 친오빠가 본인 남편의 대를 이어 왕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런 참 복잡 미묘한 상황. 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요. 경종에게는 많은 부인이 있었는데요. 모두 몇 명의 부인이 있었을까요? 경종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을까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힌트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유입니다. 첫눈보다 하얀 나비 노을보다 빨간 장미 커피보다 까만 아이 그 눈빛이
아이유 다섯째 손가락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사랑하는 아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쥐어줬었는데 하신 동열 씨. 이래서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보나 봅니다. 옛날 옛적부터 그때는 이제 이게 막장이 아니었던 거죠, 선생님. 그죠? 당연한 거겠죠. 네. 네. 윤상태 씨였고요. 우리 집에도 복수법을 만들어야겠다. 집사람한테 받은 서름을 최재식 씨. 너무 재밌다고 뒷얘기도 음악 말고 계속 얘기 한번 가봐요. 오늘 끝장 보자는 동진 씨도 계셨고요. 좋습니다. 왕으로 사는 것도 좋았겠네요. 하고 싶은 정치에 관해서 말이죠 하신 동현 씨. 법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그때는 지금 이렇게 입법부가 딱히 막 강력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죠? 네. 자. 사회 경종을 울릴만 했다고 5명의 부인하신 류상동 씨. 오늘 경종의 부인은 모두 5명이었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부러워해야 하나요? 이건 본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황정아 씨.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4분을 뽑았는데요. 8553, 2169, 차은정 씨, 이근우 씨 이렇게 4분 축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언니와 동생이 모두 한 남자의 여자였는데 그 언니와 동생의 오빠가 다시 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경종이 앞서 말해서 죽게 되자 언니와 동생은 둘 다 이제 과부가 되게 됩니다. 아이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나마 언니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경종의 아들을 낳았는데 네. 나이가 너무 어려서 2살이어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궁궐 밖에 나가 살았었고요. 네. 동생은 그나마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기록에 보면 왕윤사라는 절 남쪽에 집을 얻어 살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자매가 각각의 스타일로 일명 성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언니는 이제 외가 쪽의 친척이었던 김치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정을 통하게 됩니다. 외가 쪽의 친척.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소문이 퍼져서 오빠였던 성종이 이제 이 둘을 못 만나게 하고 결국에는 금지령까지 내렸는데 계속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교 이념을 중요시 여겼던 성종 입장에서는 이런 친여동생이 스캔들을 일으킨 자체가 이미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성종은 이 남자였던 김치향을 멀리 귀양 보내버리면서 자기 이제 여동생은 그냥 그렇죠. 두고. 일이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네. 이번에는 앞서 말했던 둘째 여동생이 또 스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자식 없이 혼자 살았던 여동생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소변을 놓는데 소변이 흘러서 온 나라에 넘치고 그것이 변해서 은색 바다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는 너무 신기해서 이제 점을 쳐보니까 네. 앞으로 왕이 될 아들을 낳을 꿈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과부인데? 그렇죠. 그래서 과부인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라 하면서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집 근처에 살고 있었던 숙부였던 왕욱이란 사람과 또 정을 통하게 됩니다. 이 숙부였던 왕욱은 태조 왕건의 8번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야, 참 복잡하죠? 진짜 복잡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예전에 그 달의 여인 보보경심여라는 드라마에서 이 강하늘이 맡은 역할이 바로 이 숙부 왕욱의 역할이었었는데요. 얼마 후에 이 이제 여동생과 왕욱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요. 내 꿈처럼.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종이 또 분노를 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근친 상가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너는 이 앞선 왕의 부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바람을 필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고요. 그도 그렇지만 왕이 될 아들을 낳는다 이 소식도 소문도 들었을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한 똑같은 거죠. 왕욱만 남자만 경상도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왕욱이 귀양 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여동생이 이제 슬퍼하면서 갑자기 산통을 느끼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그만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아들이 이후에 고려 8대 현종이 또 아들은 낳았어요? 낳았어요. 진짜 왕이 됐네요. 왕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야, 소변을 넣어서 이게 은색 바다가 되는 꿈을 꿔서 숙부하고 정을 통해서 네. 아이를 낳는데 왕이 진짜 왕이 됐어요. 되었습니다. 네. 성종은 여기에서 이제 동생들의 성 스캔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빠도 지쳤겠어요. 그렇죠. 정치하랴 여동생들 관리하랴. 맞아요. 성종이 죽고 난 뒤에 앞서 말했던 그 언니와 그 김치향이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또다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한 사건도 발생하는데요. 네. 그 이야기는 또 다음 해드리기로 하고요. 야, 언니 동생도 아들을 올려야 되지만 네.
그 동생도 그렇죠.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언니의 아들은 안 되고요. 네. 동생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네. 성종에게는 또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특히 성종의 부인이었던 문덕왕후라는 여자는 네.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문덕왕후가 자신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지금 현재 성종과 다시 결혼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사실 왕과 결혼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맞습니다. 조선시대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고려에서는 재혼이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부인이 많았지만 이 성종에게는 또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이 없던 성종은 앞서 말했던 그 어린 경종의 어린 아들이었던 조카에게 즉 목종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네. 복잡하죠? 야, 고려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교가 완전히 정착하지도 않았고 조선시대가 차라리 더 굉장히 맞습니다. 엄격했던 네네. 규율이 있었던 반해서 고려는 굉장히 좀 자유로웠다라는 좀 얘기를 듣긴 유연했었죠. 했는데 네. 오늘 들어보니 너무 문란할 정도로 네, 지금의 기준은 조금 그래 그렇네요, 보이지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점점 재밌습니다. 성스캔들, 자매 성스캔들에 이어서 경종의 여자들 이야기를 만나봤고요. 네. 자, 여기서 이것만은 기억하자. 밑줄 쫙. 네, 광종의 왕권 강화로 전전긍긍했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이제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성종 초기에는 왕권을 흔드는 이 성 스캔들로 힘들었지만 다음 시간 들려드릴 성종의 또 최고의 신하들이었던 이 최승로라든가 서희, 서희의 단팔. 예, 그렇죠. 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왕권과 신권이 탄탄하게 조화로움을 이루면서 이제 고려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대로 된 이제 고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고려 경종 왕의 이야기였고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Buddy, you're a young man, hard man, shouting in the street. You're gonna take on the world someday. You got blood on your face, a big disgrace, waving your banner all over the place. We will rock you. Sing it out. We will rock you. Buddy, you're an old man, poor man, pleading with your eyes, gonna make you zombie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big disgrace. Somebody better put your bag into your place. We will rock you. Sing it. We will rock you. Everybody,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All right. 자, 오늘 1부, 2부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오늘 정월대보름 이야기가 많아요. 작년에도 똑같았겠지만 묘선 씨가 제 더위 사세요 하신 이성호 씨. 1부부터 더위는 제가 사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더위는 저한테 답하세요. 자,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티켓이에요. 3월 17일 봉산문화회관, 2월 22일부터 3월 17일 레미제라블 오리지널 연출가 존 케어드의 명작 뮤지컬. 원하는 분들은 문자머리 키다리 속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한 분께 두 장의 티켓을 준비합니다. 심수봉 그때 그 사람 2부 끝곡 3부에 돌아와요.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잠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기상하시랍니다. 일어나 기상하시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템. 아침을 깨워주는 소리가 들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셈. 소리로 전하는 비타민C FM 모닝쇼.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Nothing's worrying me. 함께하고 있어요. 이건 봄비가 맞겠죠.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면서 우수입니다. 눈이 녹아 물이 비가 된다는 우수. 비도 오고 음악 선곡도 좋고 비는 오지만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신 분은 이성호 씨예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아버지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신대요. 왜냐하면 오늘이 아버지 생신이셔서 지금은 함께할 수 없어 늘 그립고 보고 싶네요. 어느덧 우리 곁을 떠나가신 지 2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늘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최종득 씨. 네. 자, 큰아들 신병 검사 받으러 병무청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고속도로 타고 지금은 병무청 주차장. 여기서 더 따라가는 건 오버겠죠? 비도 오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하시는 황경옥 씨. 그러게 말이에요. 네. 더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이제 검사도 잘 받고 나왔으면 좋겠고, 군대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다 한결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작 이제 본인들은 더 덤덤한데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더 걱정들이 쌓이시죠. 괜찮을 겁니다. 잘하고 나올 거고요. 큰언니네 집에서 오곡밥해서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함께 만드셨군요. 3048 선미씨. 비가 옵니다 하신 분. 선희씨였고요.
오늘 키다리 아저씨 티켓도 많이들 원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분께 갈게요. 아이 둘 육아에 지친 우리 부부 22일이 게다가 또 결혼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최용 씨께 오늘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꺼이 퀴즈가 준비되는 날이죠. 수연 씨도 보름날이 생신이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하셨고요. 네. 오늘 송영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뭐 가뭄 해갈은 물론 좋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길 바란다는 홍순남 씨도 계셨고요. 자, 모닝쇼 3, 4부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구 한의업동조합 한의왕 영진사이버대학교 텍스타머 촘촘망 GM솔루션 CMK푸드 천사킥 서비스그룹 장보고 식자재마트 담디엔시 주식회사 국대닭곱새 지프코리아 SSG홀딩스 이샤가구백화점 AW호텔 B&B 커뮤니케이션즈 동대구 비스타동원 법무법인큐브 진격부동산 중개사무소 대방건설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기꺼이 퀴즈 is 만들. 재밌게 본 영화, 열심히 챙겨본 드라마, 인상 깊었던 광고, 이 밖에도 기억나는 장면 등등등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추억의 문제.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걱정 마세요. 힌트곡이 있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해볼까요?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문제를 보고요. 노래도 잘 몰랐지만 요거는 이제 옛날 거였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이 영업을 하는 곳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가사 제가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요 상호명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왜 최근에 한 영화에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기억나시죠? 네. 이 영화로 통닭의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예전 추억의 양념통닭 광고인데 스모땡 양념통닭이라고요. 이때는 90년이었는데 광고에 김성환 씨가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 나왔던 광고 노래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노래가 기억이 나세요? 자, 노래 중에 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찾아보자 숲속으로 들판으로 날아보자 맛있는 양념통닭 바삭바삭 쫄깃쫄깃 땡땡땡 나라의 영양간식 이것 잡고 뿅! 이 나라의 영양간식 이것 잡고 뿅! 야, 우리 작가는 이런 문제를 제가 이걸 지금 너튜브로 몇 번을 검색을 했나 모르겠어요. 자, 이것 잡고 뿅! 멜로디부터 가사까지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김성환 씨가 어떤 여자분이랑 이렇게 화면에 화질은 지금 보니 그닥 좋질 않아요. 네, 치킨을 앞에 두고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고 이 만화의 캐릭터들이 막 뛰어다니는 이것 잡고 무엇을 잡고 뽕이었을까요? 1번 닭날개 2번 닭다리 3번 닭똥집 샵 24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마지막이 여름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와 왜 잡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 거닐던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흐르는 저 강물을 보아도 아무 말 없이 흘러만 가고 나만 홀로 서 있네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만 하고 있어 무거운 발걸음 저 다리를 건너서서 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면 찾지도 못하는
다리를 건너서서 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면 찾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 이 차선 다리 위 끝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안 들리네. 차라리 무너져버려 다시는 건널 수 없게. 가슴이 아파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이 차선 다리 위에 멈춰진 우리 사랑. 차태현의 2차선 다리 이것 잡고 뽕 닭다리였죠. 자, 아무튼 네. 요거 우리 동네에도 맛집 있는데라는 분도 계셨고, 네, 우리 그 담당 작가도 아직까지 이 치킨집이 성업 중인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제가 방송 직전에 저는 안 그랬으면 이 상호명을 다 말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던. 네. 자, 오늘 정답은 닭다리였어요. 닭다리 2번이었고요. 해군의 주인공 3분을 뽑았습니다. 0428 김은정씨, 김명옥씨 3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 드라마, 영화, 예능 요즘 치킨 먹는 모습 많이 나오는데요. 2009년이었어요. K본부 예능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이걸 활용해서 치킨 요리를 했는데 같이 있던 이수근과 김씨는 돈을 절약하려고 했었지만 이승기는 이걸 활용한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마트에서 생닭하고 이걸 삽니다. 심지어 후춧가루까지 사면서 멤버들의 구박을 받게 되는데요. 심지어 요리 도중에 이게 넘어져서 요리를 거의 실패했지만 의외로 맛이 괜찮아서 멤버들 반응이 좋았어요. 당시 이 방송 이후 이걸 활용한 치킨 만들기가 이슈가 됐었는데, 자, 이승기가 치킨 만들 때 활용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된장, 2번 콜라, 3번 캔맥주. 자,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활용했던 치킨 만들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된장, 2번 콜라, 3번 캔맥주.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한잔 할 여자가 없네요.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한잔 할 여자를 찾아요. 여자를 찾아요. 관심 없는 것 같아 내 눈엔 가끔. 아닌 것 같아도 넌 결국엔 또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대해 baby. 나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나도 변해버렸어. 너에게 모든 걸 다 바쳤어 yeah. 너무 가득 찼어 내 머리가. 너만 생각했던 내 하루가 다 무너졌어. But 내 주위엔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한잔 할 여자가 없네요.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한잔 할 여자를 찾아요. 너무 바쁜 것 같아 그대는 baby. 너무 나쁜 것 같아 So bad girl. 또 빠져들어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 자꾸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해. 나 허전해서 yeah. 어떻게 이젠 너무 늦었어. 저 해가 뜨는지도 몰랐어. 밤새 뒤척이다 네 생각에 또 혼잣말만 해. 나도 몰래 잠들어버렸어. 난 오늘도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한잔 할 여자를 찾아요 너 말고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오지 않아 yeah. 매일 보고 싶은데 널 갖고 싶은데 oh baby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한잔 할 여자가 없네요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한잔 할 여자를 찾아요 like chicken 치킨의 맥주 김지수.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당시 이승기가 비어캔 치킨을 만들었는데 비어캔이란 캠핑 전문 요리죠. 캔맥주 이용해서 캔맥주 이렇게 뚜껑 따서 세워놓은 다음에 닭을 꽂죠. 세워서 바베큐 치킨. 허당 이승기이기에 처음에 멤버들이 야 이게 뭐 구워지긴 하냐 에라이야 니나야 마흔 돼야 구워지겠다 막 이렇게 구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치킨이 탄생해서 멤버들도 놀라고 당시 이슈가 됐던 자 정답 3번 캔맥주였고요. 행운의 주인공 구미의 박경화 씨, 김미양 씨, 6042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아 치킨 먹고 싶다. 맥주 힌트 노래가 있을까 했는데 하신 김명주 씨도 계셨고요. 이승기 파이팅! 8504. 아 비오는 날 비어치킨 생각난다. 준일 씨 그 방송 보셨다가 따라했는데 덜 익어서 피가 줄줄 났었다. 캠핑 가서 똑같이 해보려고 시도했다 실패했다는 승환 씨도 계셨고 자 세 번째 퀴즈 출발합니다. 오늘 닭 얘기가 많아요. 통닭의 주제로는 닭 1인 1닭 시대. 우리는 닭의 희생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닭이 등장하는 동요가 있죠. 제목은 동물농장. 가사가 진짜 재밌어요. 이게 나레이션까지 포함된 건 더 재밌죠. 서수남 하청일 씨 노래. 닭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거위가 요렇게 시작하는 땡땡땡 밑엔 염소가 땡땡땡 밑엔 염소. 자 염소가 있는 곳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있겠죠. 닭장 속에는 암탉이 있어요. 문간 옆에는 거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땡땡땡 밑엔 염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땡땡땡 밑에 어느 밑에 염소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추억성을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닭장 속에는 암탉이 야야야야야 이렇게 울어 울기는 나 알랐어. 네가 알랄 줄 알아? 어머 암탉인데 그럼 알도 못 나? 엄마 암탉지구 길게도 생겼다 문간 옆에는 거위가 예, 거위 목소리가 뭐 그러니? 계란을 못 먹어서 그래 배나무 밑엔 염소가 염도똥 콩자반 일전에 한 개다 안 판다. 어양간에는 송아지 얘 어디 가니 너 이러다 말고. 저 앞동산에 있는 암소 만나러 간다 닭장 속에는 암탉들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이 대나무 밑엔 염소들이 어양간에는 송아지 깊은 산 속엔 뻐꾸기 아유 뻐꾸기 소리가 이렇게 딱국질 소리가 나니 높은 하늘엔 까마귀 어? 야 너 까마귀 소리 어떻게 내려고 까마귀라고 그랬어 자신 있어 너? 응? 대답을 해봐 똑같아. 까마귀 소리고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고. 한번 해봐 내가 비슷해보자 한번 해봐 아주 됐다 똑같구나 똑같아. 비슷해 그래도 비슷해 부뚜막이 웬 고양이 나비야 쥐를 잡아먹으라 싫어?
왜 싫어? 쥐고기 맛도 없더라. 에이, 그래도 요새 쥐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 하도 먹었더니 질려서 그래. 마루 밑에는 강아지. 난 목이 아파서 강아지 소리 잘 못 내. 너 강아지 소리는 내가 더. 그래, 한번 해봐. 어때? 주인 못 알아보는 게다. 그 소리는. 얼마나 이쁘니? 한번 다시 해봐. 내 이쁜 이름 대줄 테니까. 어떠니 이건? 미친 개. 너 해봐. 그 내가 해봐. 스피스. 에이그. 이쁜 산속엔 뻐꾸기가 높은 하늘엔 까마귀가 부뚜마기엔 고양이가 마루 밑에는 강아지. 모닝쇼 화요일 4부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는 오지만 그래도 오늘도 파이팅! 조닉씨. 요즘 같으면 망필 노랜데 이때는 여유도 있는 것 같아 좀 부럽기도 합니다. 김경미씨. 앞서 들으셨던 곡은 서수나와 청일의 동물농장이었고요. 오늘은 이 수백 분의 세 번째 문제 정답. 수백 분의 정답 가운데 정답자가 13분밖에 없었어요. 진짜로요. 딱 13분.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계셨죠. 뭐야, 노래 직접 들려주니까 답 다 알려주고 나 안 해 하셨는데 답 다 가르쳐드렸는데 정답자가 오늘 13분밖에 없었다니까요. 그중에 3분을 뽑아놨고요. 오늘 정답은 대나무로 많이 아시는데 배나무였어요. 과일 배나무. 오늘따라 닭이 참 많이 나오네요. 나도 닭띠인데. 4339. 대나무였나? 저는 왜 호랑이로 알았죠? 하신 김필용씨. 배나무였다니까요. 행운의 주인공 3분은 이분 맞아요. 저는 대나무로 알고 있었는데 배나무가 오리지널인 걸로 알아요. 배나무. 8199 김종순씨, 신호영씨 이렇게 3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요즘 왜 사연 안 보내냐며 궁금해하세요. 김현주씨. 곰돌이 푸 닮은 박 과장님 비 오는데 조심히 오세요 라고 좀 한번 날려주세요 하셔서 날려드렸고요. 노래 진짜 재밌고 정겨워요 하신 박향옥씨. 치킨 좋아하는 신랑 만나 맨날 닭 먹으니 전 겨드랑이에서 닭털이 나겠어요. 7077. 닭털 나면 제모 힘들겠다. 자, 봄비인가요? 언니 오랜만이죠. 같이 출근하는 동생이 오늘은 다른 데서 출근하게 돼서 저 혼자 출근길에 오릅니다. 신 문윤정 씨도 반가. 자,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 전시 관람 티켓을 준비합니다. 4월 28일까지 대구 MBC 1층 특별 전시장 M가고요. 67년부터 매년 80여 개국에서 3,00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원화전이에요.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 월드 투어 전시에서 383점의 원화를 만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대구에서만 관람이 가능한. 자, 원하는 분은 문자머리 원화 2글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문자머리 원화 적어주시면 넉 장의 티켓을 준비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오늘같이 이러한 창밖이 좋아 비가 오니까 찻집 유리창에 발을 기대고 기다리네 그대를 우산도 없이 뛰어올 거야 그대
창밖이 좋아 슬프기는 하지만 창밖을 보며 편지를 써야지 비가 내린다고 창밖이 좋아 슬프기는 하지만 창밖을 보며 편지를 써야지 비가 내린다고 창밖을 보며 편지를 써야지 비가 내린다고 비가 내린다고 자, 오늘 미술 원화전 티켓 행운의 주인공은 4008 박경아 씨께 준비를 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아련해지는 빛발주 그 얼마나 사무치든지
당신은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니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눈물이 날까 다시 나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나 마음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2072번째 달씨 이야기. 너 사람들이 왜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줄 알아? 글쎄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달은 소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문이거든. 달이 문이라고? 그래서 달의 영어 이름이 moon, M-O-O-N, 문이잖아. 달을 보면서 계속 할 수 있다 주문을 외우면 그 간절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꿈?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보름달의 마술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이루고 싶은 간절한 내 마음이 일으킨 기적이겠죠. 모모씨 아침 밑줄. 오늘 밤 슈퍼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보름달은 올해 뜨는 달 가운데 가장 밝고 큰 달로 가장 작은 9월 보름달보다 14%나 큽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로 인해 구름 사이로나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구 가까이 온 달, 오늘 밤하늘 밝힐 슈퍼문 기사 중에서 달을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좋은 말과 마음을 나누면 좋겠어요. 주
한낮의 모닝쇼 화요일 아침 함께 하셨어요. 지금 화재 소식이 조금 들리네요. 네, 경상가명 공원 인근 목욕탕 쪽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서 그렇게요. 큰 부상자, 사상자가 많이 안 나을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함께 하고 계세요. 네, 비가 오는데 아침에 화재 소식이네요. 지금 군산 출장길인데 함양 휴게소에서도 방송이 잘 들립니다. 빗소리, 노랫소리가 정말 잘 어울려야 하신 3365님. 네, 거기에 근사한 커피 한잔 함께하면 더 좋겠다. 그죠? 도성희 씨는 1년 동안 함께 지낸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 한 해 동안 지낸 마지막 동영상을 새벽까지 완성하고 혼자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많이 났죠. 사랑하는 고운 별빛, 고운 플립반 친구들, 너희들이 선생님에게 줬던 행복함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다. 사랑한다. 아이들 매년 졸업시키고 보내면서 선생님들 마음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선생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시네요. 그죠? 자, 비오는 화요일 아침 정월 대보름이자 우수.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양수경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아시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 선이 DJ 김묘선이었습니다.